이 디톡스 리빙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비욘드 미트입니다. 룰루레몬도 이제 운동복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지금까지 주가가 2.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돈이 그렇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거품이라는 지적도 좀 많이 있고 PR은 언제나 높아요. 디톡스라는 ETF가 있죠. 클리너 푸드, 클리너 다이닝, 클리너 헬스 앤 뷰티, 클리너 홈 앤 클리너 플래닛. 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글로벌 ETF 트렌드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하는데요. 저희가 또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크리스털 김수정 매니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자산운용 타이거 ETF 김수정입니다. 오늘 알려주실 테마가 디톡스 라이프하고 메타버스 관련한 주제로 갖고 오셨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좀 요즘 핫한 주제이기도 하고 저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해서 좀 하나하나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디톡스 라이프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궁금해요. 뭐 저는 보톡스는 들어봤어. 디톡스는 뭔지. 보톡스요? 디톡스. 예. 보통 이제 여자분들이 많이 다이어트를 할 때 디톡스를 한다. 뭐 디톡스, 뭐 주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랑 비슷한 개념을 이제 리빙까지 확대를 하면 디톡스 라이프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가지고 디톡스가 톡식을 한 거를 뺀다. 그래가지고 디톡스인데 그 개념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몸에서 나쁜 거를 뺀다. 그러면은 뭐 대체육 같은 거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것도 이제 톡식한 부분을 땀으로 빼는 일환 중에 하나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요즘 조금 다시 떠오르는 이유는 모르실 것 같긴 한데 비건 핸드크림 아시나요? 비건. 네, 요새는 핸드크림도 비건 핸드크림처럼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면서 많이들 이제 클린 리빙까지도 디톡스라는 개념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죠. 다 합쳐가지고 디톡스 리빙, 뭐 클린 리빙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예전에 떠올랐던 웰빙 뭐 이런 개념이랑 네, 비슷하게 맞아요. 보면 되겠네요. 네, 그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웰빙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다면 디톡스는 좀 이제 환경이 안 좋은 것들 아니면은 환경 파괴적인 요소들을 좀 다 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디톡스 라이프라는 테마가 시장에서 좀 많이 주목을 받고 있나요? 이 클린이라는 단어를 이제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클린 리빙 디톡스에도 결국 이게 퍼지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이게 금융권에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돼가고 있나요?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2019년까지 거슬러 올라갔다가 다시 2021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이 디톡스 리빙 혹은 뭐 대체육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이 비욘드 미트입니다. 비욘드 미트가 2019년 5월 달에 상장을 했고 상장 이후에 주가가 $230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내려와서 98.5불이죠. 그때 당시에 같이 얘기가 됐던 게 룰루레몬이라는 회사인데 룰루레몬도 이제 운동복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는 2019년도 5월부터 지금까지 주가가 2.2배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주가가 이제 178불이었고 지금 주가가 421불이니까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CES는 알고 계시죠? 그 가전제품 박람회. 네, 맞습니다. 네.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그게 영어로 The Most Influential Tech Event in the World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기업들이 거기서 어떤 제품을 내놓고 거기서 어떤 제품들이 각광을 받는지가 앞으로의 트렌드 혹은 뭐 주가에 영향을 주기도 하는데 2019년도에 정말 제일 처음으로 음식을 관련된 회사가 출품을 했었어요. 가전제품 박람회인데 네. 음식 회사가 나왔다고요? 이제 IT 그 박람회인데 네. 음식 회사가 나왔어요. 오. 그게 뭐였냐면 임파서블 푸드라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임파서블 푸드는 아직 상장을 하지 않았지만 비욘드 미트랑 이제 대결 구도를 그리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대체육. 네, 맞아요. 그걸로 햄버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햄버거를 CES에 출품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출품한 것 자체도 이게 무슨 일이야 했는데 그때 걔네들이 어떤 상을 받았냐면 The Most Technology of the 이어 이런 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각광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슨 이벤트가 있었냐면 빌 게이츠, 제프 베조스, 그 다음에 레이 달리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희가 매일 부러워하는 사람들, 그렇죠. 마이클 블룸버그 이런 분들이 모두 다 같이 만든 브레이크스루 에너지 벤처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적으로 돈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상장하지 않은 회사에 투자하는 벤처 투자 펀드인데 걔네들이 이제 긴코 바이오웍스라고 임파서블 푸드랑 비슷한 거를 연구하는 데에서 투자를 합니다. 근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그렇죠. 있었죠? 코로나가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데에 다 관심 몰리다가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 이벤트가 딱 나오니까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다시금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서 2021년도에 5월, 7월 달에 이제 오틀리라든가 아니스 컴퍼니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주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게 2019년, 20년, 21년도 계속 이어져 왔어야 되는 트렌드인데 부자들까지 나서서 투자를 했으니까. 근데 중간에 예기치 못한 팬데믹이 딱 끼어들면서 약간 사그러들었다가 이게 좀 완화가 되면서 다시금 떠오르고 있는 트렌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시장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이제 소비를 할 때 이런 클린한 영역, 이런 네네. 클린한 제품들을 맞죠. 좀 많이 맞죠. 소비를 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실제로 통계적으로는 어때? 사람들이 이런 클린 소비를 많이 하고 있나요? 설문조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IBM에서 2020년 6월 달에 진행했던 Meet the 2020 Consumer Driving Change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를 선호하세요? 라고 소비자분들한테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70% 이상이 클린 리빙을 지지하는 기업 제품을 선호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죠. 이와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웰빙 관련 제품을 어떤 기업이 출시하는지가 소비 패턴에 본인 소비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그 소비자들이 77% 정도 되고 이 기업이 클린한 제품을 출시하는지가 나한테 이 기업 제품을 사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이제 78% 정도에 달합니다. 이제 대부분 이제 소비할 때 MZ세대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MZ세대 위주로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이렇게 70% 넘는 그런 결과들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클린 소비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소비 패턴의 변화는 MZ세대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MZ 20대인데 저희 10대 때 교육받는 내용들이 자체 환경 보호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자체 개념이 교육적으로 등장한 게 얼마 안 됐거든요. 금융적으로는 왜라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블랙락 CEO가 레터 투 더 CEO라는 거를 언제나 공개를 합니다. 근데 2020년 1월 달에 본인들이 공개한 레터 투 더 CEO에서 걔네들의 키워드는 ESG였습니다. 그러면 돈이 그렇게 꽂히기 시작합니다. 블랙락 워낙에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금융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같이 작동을 한 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근데 개인적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게 네. 매니저님은 비욘드 미트 혹시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때 상장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내가 뭔가 얘기를 할 거면 먹어봐야지 이러고 네네. 저는 따로 구매를 해가지고 먹어봤어요. 이게 미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둔한 편이라 맛있는데 이랬는데 네. 저희 친오빠는 너무 맛없다고. 제가 그거를 왜 여쭤봤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주변에 이제 이걸 드셔보신 분들의 말에 의하면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고기랑 거의 비슷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이거 무슨 골판지 씹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은 멀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저의 궁금증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클린 지향 이런 것도 좋은데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임파서블 푸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의 기술력이 아직은 한 이 정도 수준인데 이미 주가는 한 이 정도까지 반영돼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거품이라는 밸류에이션 그런 거품이라는 지적도 좀 많이 있고 제품이 열심히 잘 팔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적자 상태고 그런데 뭐 주가는 뭐 엄청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언제나 이 밸류에이션, PR, PBR 이런 애들 밸류에이션과 주가 이런 게 좀 언제나 저희의 고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희 ETF 쪽에서 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밸류에이션이라는 거를 성장 기업에 다 끼워 넣어보면 이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해진 2020년, 2021년도에 그 밸류에이션을 하려고 하면은 다들 안 맞습니다. 어떤 기업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서 이거를 밸류에이션적으로 너무 비싸고 너무 높아요라고 생각할 수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트렌드고 ETF가 나오고 패시브적인 측면에서 그쪽으로 자금이 들어가면 그 주가에 그 종목에 자금이 들어가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이렇게 풍부한데도 뭔가 실적이 안 나와서 PR이 너무 높다. PR은 언제나 높아요. 지금도 그죠? 높고 앞으로도 높을 것이다. 네. 네. 처음에 뭐 비욘드 미트라든지 이런 기업이 19년도에 이제 한창 확 이제 이슈를 받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잠깐 뭐 주춤한 상황인데 이 테마가 그냥 뭐 반짝 테마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비욘드 미트라는 회사가 다는 아니거든요. 이 클린 리빙, 디톡스 리빙 혹은 이제 룰루레몬도 있고 펠로톤도 있고 보통 ETF 속에는 그런 애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클린 리빙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게 반짝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2018년, 19년
부터 이어져 왔던 테마이기 때문에 이게 반짝 잊고 없어질 거라면은 딱 코로나 때문에 잊고 없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요. 이게 2020년도, 2021년도에 이에 관련된 투자가 굉장히 늘어났는데 이게 처음에는 기술, 신재생 에너지 기술, 그 다음에 이렇게 번지면서 이제 리빙까지 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저 같은 일반적인 개미들은 어떤 기업이 좋고 나쁜지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보통은 이제 ETF 투자를 많이 하는데 말씀하신 이런 클린 테마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는 ETF들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디톡스라는 ETF가 있죠. 거기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 있어요? 거기는 이제 종목 단으로 가기 전에 네. 우선 5가지 분야에 아.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 ETF랑도 비슷해요. 클리너 푸드, 클리너 다이닝, 클리너 헬스 앤 뷰티, 클리너 홈 앤 클리너 플래닛까지도 투자를 하는데 클린 푸드 같은 경우에는 델몬트, 베리 굿 푸드 컴퍼니라고 프로틴 음료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베링 브랜드라던가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이렇게 저희가 이제 영양제를 사는 그런 회사들 있잖아요. 그다음에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했던 건 미션 프로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보카도만을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클리너 다이닝인데 GMO 음식을 사용하지 않고 유전자 변형 음식. 네, 유전자 변형 음식을 사용하지 않고 비만을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클리너 헬스 앤 뷰티인데 미국 대형 헬스장 체인 브랜드인 플래닛 피트니스 아니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펠로톤 아니면은 룰루레몬 이런 애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를 정의하는 방법과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로는 무제한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실시간으로 내 노동력을 대가로 지불받고 조금 줄목할 만하다고 하는 산업 분야라든지 반도체에도 필수적으로 발전을 많이 해요. 클라우드가 발전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에도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 ETF가 네네 상장을 맞아요. 했고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국내 메타버스 ETF들의 수익률이 조금 눈에 띄는 상황인 것 같고